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미국의 민간 일자리 수가 35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의 2배 가까이 좀 상회하게 되면서 깜짝 고용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3월이 아니라 5월에도 금리 인하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시선까지 좀 모아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차이신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52.7로 집계됐고요. 예상치는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50을 넘었기 때문에 확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동력은 여전히 약하다라는 부분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3% 정도 하락하면서 2,600선 하회하고 있고요. 2,580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홀로 오늘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7% 약보합 순이고요. 810선 걸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 받아내면서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응 전략 세우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양시장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좀 강하게 나와서인지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미국 시장의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약간 오늘 출발은 좀 쉬어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상당히 높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빅테크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름대로는 대부분 좋게 나와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좀 돌아주고 좀 있는 어떤 상황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가파르게 올라주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PBR 바람 때문에 고성장주가 아닌 주식도 어떤 순환매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인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3월달 정도가 이제 어떤 분위기였다가 지금 5월달 근데 5월달도 이거 보면은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는 어떤 확률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6월, 7월 이쪽으로 약간 점점 연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은 경기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적인 지수를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생각보다 가파르게 최근 한 이틀 정도 올라와 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 비축 과정들이 상당히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2단 상승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단 조정인데 조정이 약간 깊었습니다. 깊어서 기술적 반등 뒤에 이제 숨구르기. 여기서 이제 보통 절반 정도 전체에 대한
숨고르기 절반에서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다만 너무 이격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는 계속해서 행보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다가 설 이후에 슈팅이 약간 들어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코스피의 어떤 흐름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코스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습니다.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전체 이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는 벗겨내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하락 추세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추세선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돌파하지는 못했던 그런 약간 코스피보다는 약간 힘이 없는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조만간 현재 단기적으로는 행보 등락을 약간 보여주겠지만 조만간 반등했던 소막이 찾아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1월 말 2월 초가 변곡점이었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 단기 숨고르기 뒤에 서서히 완만하게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설 이후에 급반전 파동들이 약간 나와주리라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은 선행 지표다. 이제 코스닥은 약간 며칠 늦게 따라가는 모습이 차트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약간 늦게 진행이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차분히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아직은 좀 투심이 위축된 채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번 주에 횡보와 등락을 좀 거듭하겠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미리 차분히 좀 대응하시면서 저희 방송과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약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이 부분을 좀 토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헬릭스미스입니다. 중국에서 유전자 치료제인 엔젠시스를 활용한 임상 3상 성공 소식에 이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신성 ST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지난주 장 마감 후에 신성 델타테크가 신성 ST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앞타머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요. PCR로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신제품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수출용 품목 허가 획득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네, 종목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인데요. 그래도 한참 좀 잠잠했던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쪽에서 다시 한번 좀 호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는 3월까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수출용 품목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아직 좀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주목해봐도 늦지 않은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만약에 오게 되면 이제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에 대해서 현재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 중에 저 탑이 이제 될 수밖에 없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보통 코로나가 유행이 있을 때 진단 키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잠식이 되고 나서 진단 키트는 거의 예외 없이 약세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캐시카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를 이제 캐치할 수 있는 이제 PCR 기술, 요거를 이제 RT-PCR 기술이라 하는데, 이 PCR 어떤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키트를 하게 되면은 빨리 정확하게
속도는 약간 떨어지겠지만 재빨리 이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PCR 기반으로 했을 때는 진단 장비가 싸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다 고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폐암 진단 키트 이쪽 관련된 어떤 제품을 좀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토 디렉트렁이라는 어떤 그 제품명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수출 임상 품목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3월까지 승인이 임박했다는 그런 뉴스가 오늘 뭐 터져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기술 현재 밸류에이션이 또 시장 정상성이 약간 커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품 상용화에 이제 가장 빨리 도달하는 어떤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밸류에이션만으로 보면은 지금의 어떤 시총은 굉장히 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총이 약 673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장기 바닥의 탈출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자체적인 기술 플랫폼도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타머 기술 플랫폼 플러스 폐암 진단 어떤 그 현재 상용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랜 동안 이 박스권을 약간 보여줬죠. 물론 현재 저점이 낮아지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약간 뭐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추세선이죠. 박스권 추세선. 물론 이 박스권의 중심을 오늘 상한가를 이제 관통을 좀 해주면서 추세가 완벽하게 이제 돌려냈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 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조종이 하루나 이틀 정도 또는 며칠 진행이 된다면은 한번 관심권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또 품목 허가 승인이 또 살아있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제 트렌드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약간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는 뭐 상당 부분 어떤 그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시세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상한가 베스트는 앞타머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앞타머 사이언스 꼽아주셨습니다. 임상 성공 소식도 있지만 일단 3월까지 기다리는 데 있어서 품목 허가 모멘텀도 아직 좀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는 갭상승 출발한 후에 지금 시각 기준으로 상한가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 인기주 종목 두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첫 번째는 덕양산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에 또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외 매매에서도 좀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랑 기아가 최근 너무 잘 갔기 때문에 같이 좀 수혜를 받아가는 거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자동차 부분들이 갑자기 이제 PBR, 저 PBR의 어떤 그 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실적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러한 된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저평가가 상당히 심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좀 해소되는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덕양산업을 약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요소가 더 있는데 현재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장재 쪽 위주 부분들이죠. 앞에 디지털 콕핏 디스플레이 쪽하고 그다음에 도어 스트림이나 이쪽으로도 또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 보통 내장재 같은 굉장히 큰 덩치가 큰 부분들은 보통 자동차 공장하고 직접 어떤 운송비 때문에 근처에서 자동차 공장을 짓는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와 연관된 부분들의 또 제품, 특히 이제 자동차 이제 배터리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도 공식 지정을 좀 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같이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BM에 관련된 어떤 생산 모멘텀, 공식 지정사의 모멘텀들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좀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전혀 이제 반응이 안 됐고 또 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바닥이지만은 또 올라올 때는 이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레벨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 자동차 부품주가 상당히 많은데 이왕이면은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골라보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10,000원짜리가 현재 4,000원까지 빠졌죠. 절반에서 살짝 더 빠졌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쌍바닥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쌍봉 고점을 치고 조정 눌림목, 이중 눌림목을 받았고 여기서 첫 번째 돌파 시도. 그러니까 여기서 21선과 61선의 어떤 트렌드를 보시면은 61선이 횡보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21선이 골든 크로스 나오고 있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나오려다가 지지 골드 크로스가 이렇게 정배열이 되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지지 정배열 어떤 크로스가 나와줄 확률이 많다. 다만 오늘은 오늘 시가에서 갭 상승을 동반해서 강하게 갔다가 약간 밀려주는 부분이 있지만은 오전에 거래량들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다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또 오후장에 다시 한번 밀어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덕양산업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좀 했고요. 지금 시가 이제 기준선에서 공략을 좀 해볼 만하다 하는 부분들도 좀 제시를 좀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자동차 그 부품 중에서 덕양산업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일단은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저 PBR 수혜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도 이 훈풍을 좀 같이 받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성우하이텍도 최근에 너무 잘 갔지만 많이 올라온 만큼 좀 덜 주목을 받았던 덕양산업 오후장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4% 정도 상승하면서 시초가 대비해서는 좀 크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후장에서 다시 한번 흐름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은 여러 차례 또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정밀화학 합병 요 이슈 때문에 한번 좀 급등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일단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부분들은 전고체 전지 쪽 황화리튬을 시범 생산을 좀 하고 이거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 물론 상용화 과정까지는 아직 멀었지만은 테스트 생산을 좀 플랜트를 현재 갖추어 줬다는 것에서 전고체 관련된 부분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증가가 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어떤 전고체 쪽에 황화리튬이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물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약간 뭐 대장주 성격인 앞으로 미래의 어떤 트렌드가 이제 전고체이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데 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이어도 또 어떤 종목은 계속 내려간 경우도 있고 또 바닥에도 점처럼 올라가지 않고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해외에 테슬라의 주가가 약간 힘을 못 쓰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 메이커 또 중국 자동차 어떤 메이커의 주가가 또 밸류에이션이 또 증가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기 성장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쉬어가는 단계이지 사양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이 현재 진행이 된다면은 올라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규 이제 분할 상장이 이제 분할 상장이 돼가지고 나서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죠. 8만 원대가 45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다가 지금 진바닥을 좀 찍었고요. 계속적 반등이 주어지고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주다가 이번에 이제 돌파를 시도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한 7, 8일 전에 갭상승했다가 또 갭매꾸기의 흐름들. 그다음에 오늘 돌파 시도를 해주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장중에 어떤 상승 삽판 형태가 나와주고 있죠. 거래량들이 모처럼 다시 한번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박스권이 돌파되면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노란통에서 오늘 제시를 좀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크게 상승했다가 또 일부 차익 실현도 했고 다시 지금은 또 매수 타이밍이 약간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탄력적인 움직임이 있는 종목군들 뭐 이렇게 두세 개 확실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현재 노란톡에 오시면 많은 정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 좀 만나봤고요.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준비해 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횡보한 후에 다시 한번 좀 돌파 시도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해서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 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삼성전자 폴더블 대중화 원년이라는 주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갤럭시 S24를 출시를 했습니다. 나름 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그만큼 신경 쓰고 있는 부분 또한 폴더블 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좀 이렇다 저렇다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곤 있지만 보급형 버전으로 올해 좀 폴더블 폰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슬슬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이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어떤 청사진을 좀 그려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최근에 행보를 보면 약간은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폴더블 시장을 열었습니다. 물론 저가 공세에 이제 중국에 약간 고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술력으로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애플이나 구글도 이제 폴더블을 따라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선도 업체로서 어떤 현재 위상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현재 23년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Z 플립
5를 출시했고요. 올해는 다시 뭐 6 시리즈로 출시를 할 예정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또 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진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전체 출하량은 조금씩 줄어들지만은 폴더블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계속해서 업체의 어떤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폴더블에 국한한 어떤 수혜주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폴더블은 대중화가 애플도 조만간 가속화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갤럭시 어떤 생태계를 현재 폴드, 플립칩 통해 플립 방식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기를 통해서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폴더블에 관련된 어떤 기술의 진보가 점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은 왼쪽 편은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주름이 져 있죠. 근데 오른쪽 편은 주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완벽하게만큼 제거가 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대중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어떤 성장성 그러니까 또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특징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보면은 접었을 때 가운데 공간이 비었는데 지금의 기술은 가운데 공간이 딱 이게 붙여 보여주는 외관상으로는 약간 깔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물방울 힌지를 사용을 좀 하면서 갭을 완벽하게 주로 줬다 해서 제로갭 형태라는 힌지가 있는데 이 힌지가 특별하게 현재 폴더블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어떤 부품 공급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외관 이러한 부품들이 계속해서 납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폴더블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의 두 번째 현재 올해 왜 이제 이 폴더블 쪽에 이슈를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은 폴드 6라는 부분의 어떤 기기가 올해 7월 달에 출시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AI도 장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이할 만한 부분들은 현재 이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폴더블의 어떤 종류가 앞으로 굉장하게 다양해질 수 있다. 스마트폰의 형태가 점점 다변화될 수가 있다 하는 점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트리폴드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출시를 한다. 뭐 기술 어떤 그 업그레이드 작업들을 좀 해주고 있죠. 이렇게 세 개가 펼쳐진다면은 태블릿을 거의 어떤 버금가는 어떤 위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나름 성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접는 방식이 아니라 슬라이드블 방식 롤러블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보급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이걸 두 가지 합친 현재 폴더블하고 슬라이딩 방식으로 두 가지 합친 방식으로도 약간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폴더블의 어떤 다양한 어떤 변화 여기에 맞는 부품사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드는데 또 애플에서는 롤러블 스마트폰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하는 부분까지도 출시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외관이 점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자동차 쪽에서는 현재 프리폼, 폼팩터, 다시 말해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폴더블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주는 굉장히 쇠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과거의 형태인데
왜 지금의 형태하고 계속 이렇게 주기가 반복이 되는 느낌이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막대밭처럼 생겼죠. 근데 그리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 현재 플립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드 형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런 형태가 스마트폰으로 나와주면서 접는 방식으로 나왔다가 롤러블 형태, 뭐 현재 이런 형태로 계속 이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바뀌어진 트렌드하고 또 스마트폰이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하고 거의 약간은 중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관점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초기에 아이폰 시리즈 나왔던 것보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그만큼 스마트폰은 한 손에 들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지만은 디스플레이가 약간은 불편을 하더라도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커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충족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계속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접는 방식, 2번 접고 3번 접고 하는 이런 폴더블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는 욕구라는 것은 대단하고 휴대성도 현재 갖춰야 되는데 이걸 2가지 걸 하려면은 당연히 접는 방식, 뭐 2번 접고 3번 접고 롤러블 이런 것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떠올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쪽에 그냥 일회성인 어떤 매니아층만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점점 대중화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폴더블에 들어가는 어떤 방식은 OLED 방식입니다. 또 출하량도 계속해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의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면은 더 넓게 보고 싶지만 또 휴대는 더 간편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이러한 시장을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워낙 시장에 좀 다양한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삼성전자가 올해를 폴더블 폰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시장을 좀 확실하게 선점하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더블 폰과 관련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은 AS차원에서 지난 12월 8일에 소개해드렸던 자람 테크놀로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통신 팹리스 업체이고요. 유일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오히려 아랫꼬리를 좀 길게 그리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몸을 높여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반도체 종목 AI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반도체가 있죠. 그래서 통신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주목을 해보자 하면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5G 어떤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5G 투자가 서서히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화끈하게 달아오지는 않지만은 또 시장 성장성이 높은 자람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기지국과 이제 코어망을 이제 광케이블로 연결하는데 1대1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첨락진 비용이 드는데 1대 다중 방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경제적인데 이게 폰 기술이라는데 현재 10기가바이트짜리의 10배짜리죠. 이런 부분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제 현재 대세로 좀 떠올라지는데 그런 이제 부분이 현재
G폰 기술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G를 붙여서 이제 XG 이렇게 폰 기술이라는데 요거에 대한 반도체, 요거에 대한 반도체를 담은 스틱 제품, 이걸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국제 표준으로 현재 등극이 이 업체가 등극이 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점점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업체의 현재 제품이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랜 동안 그 행보 박스권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하락 약세 여기서 이제 역헤드앤 숄더 형태 약간 비슷한 흐름들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본격 상승의 흐름들이 될 만한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상승과 조정, 탄생 파동이 나왔고 오늘 거래량이 약간 분출하면서 3파동 N자형 형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이제 11월 초에는 거의 바닥권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안스빈 차트입니다 하면서 현재 반도체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이 있다면 한번 관심 있게 또 2차 합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좀 자세하게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S로 자람 테크놀로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국제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인 만큼 성장성 또한 충분해 보이고요. 상용화가 되면 더 시세가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듭니다. 본격적으로 차트상으로도 가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입니다. 임상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혜주들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KH바텍입니다. 네, KH바텍 이번 동메달 종목입니다. 사실 폴더블 폰 이야기하면 이 힌지 관련해서 이 종목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올 1분기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부분 때문에 동메달로 좀 집중해 주셨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폴더블의 가장 중요한 부품 여기서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다시피 힌지 관련된 부분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폴더블, Z 폴드 그다음에 현재 플립 시리즈 2개의 힌지를 보고 계시는데 요거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알루미늄 어떤 그 캐스팅 다시 말해서 케이스나 이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알루미늄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지금은 뭐 다른 어떤 물질로 또 소재가 티타늄이라는 소재로도 확대가 되고 있지만은 KH바텍은 알루미늄 캐스팅을 또 전문으로 좀 하고 있다. 이러한 밸류에이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티타늄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도 티타늄도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신사업으로 확장될 부분들이 FPCB, 연성회로 기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알루미늄 캐스팅, 다이 캐스팅이 하다 보니까 전기차나 자동차 부품 정도 쓰게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엔드 플레이트, 그다음에 히트 시크, 브라켓 관련된 각종 부품도 현재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고 봅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 KH바텍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지금은 현재 한번 크게 이제 시세가 작년에 이슈가 좀 되면서 이제 크게 이제 시세가 좀 타올랐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권에서 다시 원바닥까지 왔습니다. 원바닥까지 왔는데 올해 또 7월 달에 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아직까지는 뭐 7월 달이면은 아직 시간이 멀었다 하지만은 서서히 완만하게 이렇게 파도를 타고 약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진바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메달 종목으로 지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KH 바텍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UTI입니다. 네, 두 번째 은메달 종목은 UTI입니다. 커버나 코팅 이런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은메달로 집중해 주셨을까요? 자, UTI 같은 경우는 폴더블을 하게 되면은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제일 위에 이제 커버 윈도우, 다시 말해서 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로는 접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접지 않을 때는 유리라든가 강화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접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걸 플라스틱으로 바꾸든가 CPI, 컬러레스, 이렇게 폴리아미드, 그러니까 투명 폴리아미드로 바꾸든가 아니면은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를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전문으로 UTI는 바로 현재 글라스를 소재를 가지고 앞에 제일 외관으로 덮는 커버 글라스죠.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의 유리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지지 않는 또 구부릴 수 있는 유리가 되느냐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은 완벽하게 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접어서 약간 탄력성을 가지게 하는 기술, 울트라신 글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얇아야지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30 마이크로 정도까지 기술적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스크래치나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는 건데 100 마이크로미터를 UTI에서는 최초로 세계 최초로 생산했고요. 400 마이크로 약간 두꺼워질수록 품질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두 가지 형태, 강화 유리 형태냐 폴리아미드 형태나 따라서 약간 현재 특징들이 좀 달라지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UTI는 이쪽에 윈도우 글래스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품목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워낙 이 단일 품목이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쪽, 이게 다시 말해서 그 자동차 쪽으로도 진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것 때문에 현재 그 실제적으로 폴드 출시를 하고는 전혀 힘이 없었다가 나중에 펀더멘탈이 이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올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해주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UTI는 이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굉장히 가미되는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61선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까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은메달로 지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메달 종목으로 UTI 꼽아주셨습니다.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으로 UTG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집중해 보시면서 투자하실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1위 금메달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종목명에 대한 힌트 혹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가장 종목명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테크란 단어죠. 네. 테크란 단어만 일단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명에 대한 힌트로는 테크가 들어간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이 종목이 왜 금메달인지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폴더블 쪽에 들어가야겠죠. 또 일반적인 휴대폰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세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하나 부분들은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모바일 제품에 대해서 약간 그 안에 부품의 접착 용도나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이는 어떤 테이프를 전문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옵티컬 필름이라 해서 터치 스크린 패널 요거를 만드는 필름 형태를 공급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약간 데코레이션, 약간 장식 필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데코 필름인데 이 휴대폰을 뒷면에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어떤 무늬를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취향에 맞게끔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특히 그 강점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모바일 기기 안에 부속품을 약간 연결하는 부분에서도 접착한 부분에서 모두 테이프 방식이 들어갑니다. 그런 첫 번째가 모바일용 테이프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데코 필름이 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은 앞으로 겉면 스마트폰의 겉면은 디자인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노치 방식으로 돼서 위에 홀 방식으로 노치 방식에서 홀 방식으로 되면서 피노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디자인을 요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부 다 뒷면으로밖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뒷면에다가 데코 필름을 하는데 필름 어떤 컬러를 가공하는데 특수한 공법, MDD 공법이라는 것을 액상 잉크를 도포 방식이 아니라 액상 잉크 리본을 잉크를 방막 형태로 필름 형태로 붙여가는 방식으로 인쇄를 하는 특별한 기술이 하는데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데코를 하고 있는데 이 데코 방식이 다양한 산업 쪽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 쪽으로 폴더블 폰은 아니지만 수혜주 쪽으로 약간 다가주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왼쪽에 보시면은 화장품 케이스, 그다음에 플라스틱 카드, 그다음에 이제 가전 제품, 그다음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이 수요가 데코 필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혜 개념이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해외 공장을 어떤 개척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원가 절감하는 요인들도 있고요. 활발하게 어떤 공장 증설이 베트남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굳이 이제 폴더블 폰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 그다음에 이런 부분, 그다음 OLED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에 대한 각종 데코 필름뿐만 아니라 옵티컬 필름, 그다음에 안에 모바일용 필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돋보인다 해서 현재 이 업체를 지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궁금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자세하게 더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위 금메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데코 필름에 대해서 좀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폴더블을 포함해서 다양한 또 제품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 또한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종목명에 테크가 들어간다라고 힌트를 좀 주셨는데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입니다. 임상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오늘의 금메달 종목명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스마트폰의 외관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 짚어봤고요. 또 삼성전자가 올해 특히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바이오,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쪽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